그래도 지수들이 반등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언제나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날은 금요일에 어떻게 주식이 마감하는지인데 그래도 금요일에 주식이 어떻게든 반등하며 마감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 그나마 브로드컴이 실적을 아주 좋게 내면서 겨우 시장 분위기를 돌리려고 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 리더주가 실적을 좋게 내면 시장이 강할 때는 15에서 20%씩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다시 저점을 갱신했지만 반등을 시도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 첫 번째 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이며 고점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6.6% 하락한 상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S&P 500은 다양한 산업에 분산되어 있고 많은 헤지펀드들이 방어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흐름은 동일 비중 S&P 500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방어하면서 자금이 더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3월 3일에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뒤 오늘도 붕괴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부터 조정을 시작했으며 오늘도 그 조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형주는 이미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지 꽤 되었고 조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망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20을 기록하며 10일거래일째 공포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 기준으로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중소형주는 조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태이고 주식 비중은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성장주인 나스닥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현재 주식 비중은 20%가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지 포지션까지 포함하면 6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S&P 500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지수 중심의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아직 모멘텀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금리는 4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LT는 여전히 횡보를 이어가고 있어 아직은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금 역시 이번 주 내내 횡보를 지속했으며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추세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매수 시그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공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9거래일째 공포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더욱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이 한번 붕괴되면 추가 하락이 가속될 확률이 높다는 주식시장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메타 역시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이후로 여전히 힘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실적 발표 당시에는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지만 이번에는 약 8% 상승에 그쳤습니다. 시장 상황이 더 좋았다면 더 크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애플은 횡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브로드컴과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강세 덕분에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은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하락했으며 오늘 많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관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글은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버티고 있으며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돌파 후 상승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숏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일단 관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약간 추가 하락했으며 이미 하락 추세가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반등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관망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이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등이 시작된 것인가? 다시 진입해야 할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상승장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기술주와 성장주가 먼저 반등해야 하는데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유틸리티와 에너지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에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ETF는 반도체 ETF SMH였습니다. 브로드컴의 강세에 힘입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이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지지선에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주목할 리더 주식 중 첫 번째는 더치 브로스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 11월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 후 꾸준히 상승했지만 최근 급락이 두세 차례 발생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기 전에 매도했다면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매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 80%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더치브로스의 매수 시그널만 보인다면 바로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도어대시와 넷플릭스가 무너진 데 이어 오늘은 더치브로스와 스포티파이까지 하락하면서 실적이 좋은 마지막 남은 종목들도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티파이도 안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베이스 형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진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해외 ETF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기술적 흐름에 따라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중국 ETF K웹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우 위험한 자리이므로 언제든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만약 급락이 발생하면 손절할 계획이며 무리한 버티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해외 ETF들을 공부하면서 매수 기회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통신주 T-Mobile, Verizon, AT&T 등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큰 움직임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T-Mobile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릴라이 릴리를 보유한 분들은 매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하루 4.73% 하락했다는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기관과 큰손들의 매도세가 유입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량 매도했으며 다시 매수 기회가 올 때까지 지켜볼 계획입니다. 몇 달이 걸리더라도 관망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금광주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GI는 주당 순이익이 100% 증가하면서 주가도 그에 맞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었다가 매수 기회가 와서 진입한 종목인데 역시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조정이 와도 결국 다시 강한 반등을 보여줍니다. 오늘 공유하고 싶은 스윙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저는 에너지 섹터에서 스윙 트레이딩을 자주 진행하는데 첫 번째 날 반등할 때는 매수하지 않고 두 번째 날 강한 거래량이 동반될 때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략에 따라 에너지 섹터에서 일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에너지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여전히 시장을 버티고 있는 종목 2개, 암젠과 존디어를 공유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그 흐름을 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암젠은 오늘 트레이딩 레인지를 돌파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만약 기술주와 성장주가 강하게 올랐다면 진정한 반등의 첫 번째 날로 볼 수 있었겠지만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에너지와 유틸리티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반등 1일째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 첫 번째 날로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현재 변동성이 계속 크기 때문에 저는 관망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윙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매매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현재 리더 주식 중에서도 5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며 버티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업데이트한 리스트를 보면 거의 모든 리더 주식이 무너지고 있으며 특히 어제 도어대시와 넷플릭스, 오늘은 스포티파이와 더치브로스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주당 순이익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실적이 뛰어난 종목들인데 이러한 종목들마저 급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이 확실히 쉬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리더 주식은 가장 먼저 급등하고 가장 마지막에 급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거쳤고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흐름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도 오늘 반등이 나온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므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이